네, 안녕하세요. 만종리 산골극장입니다. 저는 오늘 극장에서 15분쯤 거리에 떨어져 있는 온달산성을 가보려고 해요. 이 온달산성은 단양의 대표적인 관광지이고 뭐 잘 알려진 것처럼 온달과 평강의 그런 이야기가 숨어 있는 곳입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등산이 시작되죠. 옛날에는 여기가 이제 흙길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침목으로 계단을 설치했어요. 또 군데군데 데크로 계단을 설치해서 아무래도 올라가기 좀 편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흙길을 올라가는 게 더 편한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여기는 숨차. 여기는 이제 온달산성을 올라가다가 초입 부분에 있는 그 정자예요. 조금 높은 곳으로 올라오니까 더 멀리 볼 수 있는 시야가 생기네요. 네, 아까 보던 또 풍경하고는 또 좀 다른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저는 여기서 잠시 쉬고 이제 다시 또 등반을 계속할까 합니다. 그냥 여기서 그냥 막걸리나 딱 그 한 잔 마시면서 그냥 옛날에 태어났더라면 그냥 시조나 항수를 풀면서 그렇게 이렇게 지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저는 뭐 시조 없는 사람은 아닐 테고 아마 그 소반 갖다 주는 뭐 하인 뭐 이런 거 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자연을 감상하면서 천천히 가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요. 오랜만에 산을 오르는 거라. 네. 그러나 여러분들께 굉장히 아름다운 산성을 보여드리겠다는 그 생각으로 제가 이 산을 오르고 있어요. 저기 멀리 온달산성의 자태가 살짝 드러나 보이기 시작했어요. 네, 곡선으로 이렇게 보이는 형체가 저기 이제 온달산성인데, 보기엔 금방이라도 여기서부터 꽤 난코스가 시작되죠. 난코스입니다. 이제 이제 온달산성이 120m쯤 남았다는 이정표가 있어요. 급격히 이제 가파라지고 여기는 이제 로맨스 길과 또 그 바로 온달산성으로 진입하는 이런 이정표가 있는데요. 지금 뭐 로맨스나 마나 빨리 일단 목적지를 가봐야겠어요. 로맨스, 무슨 로맨스. 금요일인데 관광객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겠죠, 당연히. 그래서 아주 저 혼자 오붓하게 산성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마에는 땀이 송글송글 솟지만 그래도 와보니까 또 지난번에 왔을 때랑 사뭇 또 다른 느낌이고요. 굉장히 좋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온달산성의 내부에 들어와 있습니다. 뭐 온달산성의 그 주변에 석벽이 이제 성벽들이 쭉 둘러쳐져 있고요. 실제로 안에 뭐 구조물이나 이런 건 없어서 성터라는 것만 지금 짐작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 성은 그 삼국시대에 지어진 성인데 정확하게 언제 지어졌다고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도 삼국시대나 뭐 그때쯤 지어졌을 것이다 라고 이제 추정하고, 또 실제로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이 산성이
사실은 이제 거의 뭐 쓸모가 없어진 그런 시골의 어떤 변방에 있는 하나의 작은 이제 산성에 불과하게 됐죠. 지금 이렇게 산성을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그래도 그 옛날에 어떤 그 성의 기운이 느껴지는 듯 합니다. 근데 이곳은 석환이라고 그 돌폭탄이죠. 2016년도에 수집됐다고 하고요. 학술 조사 과정에서 성벽 안쪽을 따라 무더기 출토되고 지름이 10cm에서 20cm, 30cm, 50cm 정도 크기의 둥근 강돌로 성 밖에서 옮겨온 것으로 보이며 성을 방어하기에 투석전을 벌인 것으로 추정된다. 네. 그러고 보니까 정말 이게 여기 산에서 나는 돌은 이렇게 뾰족뾰족하고 이런 바위 모양을 띠잖아요. 이렇게. 근데 지금 여기 있는 돌은 보니까 저기 남한강에서 주워온 돌이에요. 그래서 물에 깎여서 반질반질하고 이렇게 둥글어서 누가 봐도 이렇게 산에 있는 돌은 아닌 걸로 이렇게 보여지네요. 네, 드디어 제가 이 온달 산성의 제일 상층부까지 높은 곳까지 올라왔습니다. 매번 이제 보면서 늘 새롭다는 느낌이 드는 산성이에요. 언제나 볼 때마다 느낌이 다르고 또 그 숨결도 다른 듯 그렇게 느껴집니다. 여기서 보면 뭐 영춘 그 면에 고울고울 전경이 한눈에 다 내려다 보이는데요. 지금 저기 보이는 쪽이 이제 영춘면 전체 전경이에요. 마을이 정말 아름답죠. 남한강이 마을을 이렇게 감싸고 돌고, 또 여기 보이는 곳은 그 온달 세트장이죠. 여기 그래서 그 뭐 태왕사신기, 천추태후 등 이런 역사물을 저기서 많이 촬영하더라고요. 그래서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글쎄요, 저게 언제까지 저렇게 계속 저렇게 될지,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걱정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저런 세트장을 활용한 관광지나 이런 게 굉장히 쇠락하는 분위기고 어디나 다 있어서 변별력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저쪽으로 보시면 이제 제가 왔던 길이에요. 여기가 이제 저기 보이는 저 길을 따라서 굽이굽이 이제 남한강을 따라서 가면 저희 극장이 있는 만종리가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상당히 기분이 상쾌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북쪽이에요. 그래서 저쪽이 멀리 보이는 곳이 이제 영월이고, 이쪽이 이제 남쪽입니다. 이쪽이 남쪽인데, 여기가 이제 단양과 또 중령, 그 소백산 자락이고, 중령 쪽으로 연결돼서 바로 이제 풍기, 영주, 안동으로 이어지는 중령이 남쪽에 있습니다. 남쪽으로 나 있는 성벽이 이렇게 둘러쳐져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성 자체는 이게 남쪽에서 북쪽을 바라다 보면서 전쟁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축조된 성 같이 보여져요. 그래서 북쪽에서 오는 적을 방어하기 위한 그런 것으로 보여지고, 여기 이제 성벽을 보시면 굉장히, 여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이렇게 이게 산이 험악하고 또 아주 경사가 굉장히 심해서, 비탈이 굉장히 심해서 과연 여기까지 와서 전쟁을 뭐 해야 되나, 그냥 쟤들 저기 살려고 그러고 그냥 우리는 돌아가자 뭐 이랬을 것 같은, 너무 그 험준하고 높은 곳에 성이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과연 여기까지 와서 전쟁을 했을까 하는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 그런 생각도 한편 드네요. 네. 그러면 이제 성벽을 한번 이렇게 쭉 보여드릴게요. 한강에 있는 성벽이 이렇게 나 있습니다. 네. 이 온달산성은 제가 올라오는 길도 있고, 또 이렇게 해서 올라가서 넘어가면 그 화전민촌이라고 소백산 그 자연휴양림이 있는 마을이 있어요. 그쪽으로 연결되는 그런 도로도 또 나 있어서, 이렇게 막 가파른 곳으로 오기 어려우시면 또 차를 이렇게 중턱에 세워놓고 좀 그쪽으로 완만한 곳으로 오실 수 있는 길도 있어요.
네, 여기서 바라보는 경치가 아주 매우 아름답습니다. 여기는 이제 단양의 대표적인 관광지이기도 하고 또 이곳 영춘의 이제 자랑이죠. 굉장히 아름다운 산성이니까요. 이 산성은 그 유홍준 교수님이 우리나라 3대 산성 중 한 곳이라고, 그 제1 산성이 이곳 단양의 온달산성, 그리고 제2가 보은의 삼년산성, 그리고 제3이 상주의 견원산성이 그렇게 아름답대요. 그래서 여기가 그 우리나라 3대 산성이라고 일컬을 만큼 그렇게 주변도 경치도 아름답고 또 이렇게 성의 유려한 굴곡이나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자연과 잘 어우러지는 그런 곳이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곳이죠. 저는 이제 제가 이곳으로 기청을 해서 이 온달과 평강의 그런 이야기를 많이 이제 연극으로 몇 번 만들어 봤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약간 자료를 검토해보고 하면 여기가 이제 이곳 영춘 단양 지역이 그 삼국의 각축이 굉장히 치열했던 삼국시대의 그런 곳이죠. 그래서 특히 이제 삼국 중에서도 그 고구려와 신라의 영토 분쟁이 치열하게 펼쳐지던 그런 각축의 장이었습니다. 여기에도 이제 온달산성과 관련된 그 마을의 지명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온달의 묘라고 일컬어지는 여기서 한 4km 정도 떨어진 곳 사지원리에 있는 그 떼쟁이 묘, 그 다음에 또 지명으로서는 그 역시 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면이실, 그 온달이 이제 군사들하고 신라군에게 그 잡혀서 이제 죽임을 당할 그런 위기에서 그 마을로 피신해서 살아났다고 그래서 면이실 마을이라고 하고요. 또 여기 저희가 아까 오다가 본 군관이라는 교가 있어요. 거기는 이제 고구려군 병사들이 그 신라군이 진입하려면 그 군관 강을 넘어서 올 수밖에 없거든요. 남쪽에서 오려면. 그래서 거기서 군사들이 망을 본 곳이라고 해서 군관이라는 그런 또 마을이 있고요. 또 그 장발의 선돌이라고 좀 설화에 가깝긴 하지만 그 마기 할멈이 온달을 도우러 오다가 그 지팡이가 돌로 굳어서 굉장히 돌이 한 10여 메타 정도 되는 높은 바위가 선체로 있는 곳이 있어요. 거기를 이제 선돌이라고 하고요. 또 저기 보이는 마을이 산 중턱에 있는 마을이 이제 비마루라 그래요. 그래서 날이 이렇게 날아가는 형상을 그 형상의 어떤 그런 지형이라고 그래서 이제 비마루라 불리기도 하고, 그 밖에도 뭐 여러 가지 그 전쟁과 얽힌 지명들이 이곳에 많이 있어요. 신라와 고구려의 각축의 장이었다고 짐작할 수 있죠. 또 이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적성면에는 이제 신라 적성비가 세워져 있기도 하고요. 여기는 이제 그 매년 이 온달과 평강의 이야기를 소재로 캐릭터로 해서 매년 고구려 온달 축제를 여기서 열고 있어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서 가장 큰 그 고구려 축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지는데요. 그 제를 지낸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의식도 있지만 또 고구려 복식 체험을 할 수 있다거나 실한 그런 고구려 축제라고 할 만하죠. 바보온달과 울보공주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그 지혜로운 평강이 온달을 이제 잘 내조를 해서 고구려의 훌륭한 장수로 만들었죠. 온달이 전사할 때 그 흐르는 하살에 맞고 쓰러져 전사했는데 관이 움직이지 않아서 그 평강공주가 와서 이제 그만 생과 사의 이제 경계가 정해졌으니 이제 그만 떠나시지요 라는 말을 듣고 관이 움직였다는 그런 설화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애틋한 곳이기도 합니다.